이제 우리가 화의 개념에 대해서 화가 도대체 어떤 놈이냐 하는 화의 개념에 대해서 또는 내가 왜 화가 나고 언제 화가 나느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뭔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도전받거나 위협당하고 있다고 인식할 때, 그럴 때 이제 화가 나요. 보통 우리가 화가 날 때는 화가 나는 이제 나름의 이유가 있고 나름의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떨 때냐고 이렇게 보면은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냥 도전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한다. 그럴 때, 그리고 위협당하고 있다고 내가 판단이나 그렇게 해석을 할 때인데, 이것이 이제 화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개념이기도 하고 또 화가 나게 되는 이유나 원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한번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화는 기본적으로 이 감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은 뭔가 내가 위협당한다, 공격받는다, 뭔가 훼손당하고 있다, 침해받고 있다. 그럴 때 이제 화가 나요. 그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그런 역할을 화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정리한 단어가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런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무리 공격을 받고 위협을 당해도 나는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계시는데 어떤 길거리에서 어떤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막 구타를 하고 있고 폭행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어때요? 그 맡고 있는 사람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구경만 하고 갈 거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화가 날 때 화나는 사람은 왜 화가 날까요?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걸까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화가 난다면은 뭔가 내 안에 침해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때 나한테 소중한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가치관일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약자를 함부로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가치관이 내가 있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이 가치관이 지금 내 눈앞에서 침해받고 있고 훼손당하고 있고 망가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그런 가치관이 없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내 문제 아니고 너희들끼리 뭐 죽이고 살리고 하거나 말거나 모르겠다. 화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도 정말 소중하다 그러면 어떨까요?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을 때 내가 벌컥 화가 나요. 누군가가 내 가족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내 가족에 대해서 뭔가 싫은 소리를 하면은 그냥 발끈하게 되죠. 내가 내 가족에 대해서 욕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가 욕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소중한 이 사람을 너희들이 그렇게 훼손하고 침해하고 왜곡하는 것은 내가 용납이 안 된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지켜야 될 소중한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몸도 그래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은 누군가 내 몸을 툭 치거나 머리를 만지거나 툭툭 치거나 이렇게 하면 어때요? 발끈 화를 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내 물건을 함부로 누군가 건드리면 화가 나는 이유는 내 물건은 소중하니까 하는 게 있을 거고 내 물건 중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함부로 취할 때 이거는 나에 대한 무시거나 나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고 여기서 화가 날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죠? 내가 존중받고 싶어 하는 그런 나에 대한 무시로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소중한 건 누구죠? 나의 인격, 나의 명예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하다는 것은 꼭 나에 해당이 되든 안 되든 나의 몸이나 나의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일 수도 있고 인격이나 가치일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것이 바로 소중한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투표 때 되면 가족 안에서 싸움 많이 일어나죠. 야당 찍어야 된다. 여당 찍어야 된다. 누구 찍어야 된다. 이러면 어때요? 서로 가족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요. 나는 막 화를 내요. 이때 화는 뭐죠? 내가 만약에 누구를 찍어야 되겠다고 막 주장하는데 그거 찍으면 안 된다. 걔는 나라 말아먹는다. 이렇게 막 공격을 받으면은 나의 무엇이 공격받는 걸까요? 나의 신념이에요. 그죠?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나의 가치관, 나의 판단, 그것이 지금 공격받고 있고 훼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화가 나요. 여기 때 지키고 싶은 거는 나의 가치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폄훼하게 될 때 이걸 지키고 싶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결국은 화라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아주 다양한 것들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도전받고 있거나 위협당하고 있다. 이 도전과 위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뭔가를 질문을 했어요. 반응을 안 해줘요. 가족 안에 뭘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조금 더 큰 소리로. 그런데 여전히 반응을 안 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몇 번까지 물어볼 것 같아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각자마다 기준이 있을 거예요. 3번요? 네. 각자마다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마음 안에서. 그래서 그 기준까지는 물어봐요. 다시 물어보죠. 네. 오늘 저녁 메뉴가 뭐죠? 하고 물어봐요. 대답 안 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대답 안 해요. 약간 열이 나죠. 오늘 저녁 메뉴가 뭐라니까? 그래서 대답 안 해요. 자, 내가 정한 게 3번이라면 그다음 폭발해요. 저 인간이 기가 뭐 이렇게 나가죠. 그죠? 네. 자, 이때 침해받고 훼손받는 것은 도전받고 위협받고 있는 것은 바로 뭐죠? 내 말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 같지 않게 여긴다는 나 스스로의 인식이죠. 그죠? 예. 다 통틀어 설명을 한다면 그런 판단이에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전이나 위협이나 또는 이런 거 안에는 거부도 있을 수 있고 무반응도 있을 수 있고 때때로는 비난도 있을 수 있고 아주 다양한 것들이 도전이나 위협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도전이나 위협 당하고 있다고 인식할 때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판단하거나 그렇다고 해석하거나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인식하게 되면은 판단하게 되면 열받죠. 근데 정말 무시했다 안 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사실을 여기서는 찾지 않고 화는 내 감정이기 때문에 인식이나 판단이나 해석은 나의 관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내가 판단이 들면 화가 나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든 안 했든 그거는 그 사람이 판단할 일이기는 한데 나중에 물어보면 내가 너를 언제 무시해서 그런 마음 전혀 없어서 하는 말을 들어도 그건 그 사람의 말이고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되면은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열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식이나 판단과 해석은 누가 하는 걸까요? 네, 내가 하는 거예요.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주관적이에요. 내 해석이나 판단이 인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인식이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옳고 맞고 틀리고를 따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해석이 되면 이거는 누구한테는 맞는 거죠? 나한테는 맞는 거예요. 나한테는 옳은 거라.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화가 나요. 그래서 일단 화를 내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나게 할 수 있다. O. 할 수 없다. X. 아마 우리 여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X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수도원에 있으면서 그 벽에 페인트 칠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하면은 그 페인트를 녹이기도 하고 또 붓을 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나라 그랬죠. 그 시너가 있잖아요. 그 시너를 가지고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게 휘발성이 아주 강해요. 휘발유보다도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약간의 불기운만 있어도 불이 금세 올라붙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그 수도원에서 그걸 하고 나서 이 신너를 처리를 하고 버려야 되겠는데 어디에 버릴까 이러다가 처음에 이제 수도원 마당에 서울 한남동에 있을 때 수도원인데 마당에 보면은 그때만 해도 제가 판단력이 좀 부족했죠. 그 배수구가 있었어요. 하수구에다 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그 와서 이제 이런 뭐래 세수대야 같은데 그게 플라스틱 세수대였어요. 거기서 들고 와가지고 그 하수구에다가 마당 가운데 있는 하수구였어요. 배수구였죠. 거기다가 이렇게 조금 부었는데 약간 호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뭐냐면 거기다 불을 한번 붙여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예, 위험한 장난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세숫대라 조금 거기 신호를 하수구에 붓고 제가 볼 때는 이 불이 붙으면 세숫대 플라스틱 탈 것 같아서 약간 떼어놓고 이제 성냥불을 갖다 댔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상하는 것보다 불길이 너무 크게 치솟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 뒤로 제가 물러났는데 물러나가지고 보니까 세숫대가 너무 불하고 가까워서 옮겨 붙으면 세숫대가 다 타버리겠다 싶어서 발로 가지고 세숫대를 이렇게 슬슬 옆으로 옮기는 순간에 불이 옮겨 붙었어요. 그러면서 제 발에도 신호가 떨어져 가지고 그 발에도 이제 불이 올라 붙은 거죠. 근데 제가 그러고 있는데 다비식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그 위에 수도 계단에서 그때 우리 피정집에 계시는 자매님이 그걸 보고 위에서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못하시고 막 고함을 지르신 걸 제가 지금 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그때 경험한 건 뭐냐면 신어가 타고 있는 동안에는 발이 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할 수 있었어요. 벗고 이제 그걸 던져버리고 나니까 다행히 이제 몸에 붙은 거는 이제 없어졌는데 세숫대는 다 태워 먹었죠. 그만큼 이 뭐라 그럴까요? 화력이 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제가 그런 신호를 들고 이렇게 이제 갖다 버리러 가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들이 모여 앉아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장난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위험해서 조금 멀리 둘러간다고 갔는데 신호에 불이 옮겨 붙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요, 신호에 불이 붙은 것은 제가 신호를 들고 갔기 때문일까요? 아이들이 모닥불을 가지고 불장난을 했기 때문일까요? 탓을 돌리자면은 누구 책임, 누구 탓일까요? 신호를 가지고 있는 제 탓일까요? 아니면 불장난한 아이들 탓일까요? 아이들 탓, 손들어 보세요. 신호를 가지고 있는 제 탓, 손들어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신호를 가지고 있어도 불장난만 안 했으면은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맞는 말이죠. 그럼 불장난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너 탓이다 하고 말하면은 그 애들은 또 뭐라 그럴까요? 아니 너가 신호만 없으면 우리가 불장난을 해도 불이 안 붙을 텐데 신호를 가지고 있으니 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결론은 뭘 것 같으세요? 신호를 가지고 있는 저와 불장난하는 아이들과의 만남이 결국은 불을 붙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화도 그래요. 화는 뭐냐면 자극과 인식이 만난 거예요. 자극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씩 뉴스에서 그런 말 듣죠. 그냥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무참하게 그냥 폭력을 당하는 아무 이유 없이.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하다 보면은 쳐다봤다고. 지나가는 사람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쳐다봤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면 이 사람은 뭐라고 인식을 했을까요? 자기를 째려본다고 인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판단하니까 나를 째려보고 그렇게 한마디로 무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은 화가 나고 당연히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다? 째려본 사람 탓이다. 근데 째려본 사람 입장에서는 째려본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냥 쳐다본 것에 불과한데, 눈길이 그냥 간 것에 불과한데, 지나가는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가 지나가고 나고 쳐다보듯이, 또는 뭐 다른 사람이 옷매무사가 있으면 그걸 또 쳐다보듯이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일 뿐인데 하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극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극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 그것을 자극을 받아서 화를 내려면은 내 안에 그런 예민함이나 그런 것에 휘발성이 강한 것이 내 안에 있다면 화낼 일이 이 세상에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내 안에 잘 관리하고 조절한다면은 화낼 일은 그만큼 줄어들거나 화를 내도 내가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인식은 주관적인 것이고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기에서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화가 나게 되는 데에는 단순한 인식뿐만 아니라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판단이 아니라 알고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그런 내 나름의 판단들도 거기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인식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길을 가는데 막 공사장이 있었어요. 그 공사장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싶어서 약간 비껴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에서 불이 번쩍 났어요. 뭔가가 제 뒤통수를 친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화가 나고 막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서서 보니까 이 뭡니까 그 나무를 이렇게 옮기는 사람이 제 뒤통수를 쳤는데 본인은 친 줄도 모르고 자기 일에 막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는 화가 나고 아프고 이래서 한마디 해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모르고 그랬구나 하는 거를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하면 어때요? 그냥 화가 나더라도 화가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반대로 딱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씩 웃고 있어요. 그럼 열이 그냥 폭발하는 거죠. 왜? 알고 그랬다. 안 그럴 수 있었는데 고의로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런 판단이나 인식이 되면 화가 그냥 치솟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식 안에서도 어떤 것들이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화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어떤 소중한 것이 침해당하거나 도전받거나 위협에 처했다. 이랬을 때 그런 판단이 들 때, 그런 인식이 들 때 이제 우리가 화가 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 그룹에서 나누셨던 자기가 화나는 케이스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인식을 했던 또는 위협이라고 생각을 했던 아니면 나한테 소중한 것이든 이런 것들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화와 연결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요 세 관점에서 한번 이 화를 바라다 보면은 이게 나한테 소중한 것이구나 하고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은 도전이다, 위협이다, 뭔가 훼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고 이거는 나의 판단이고 내 인식이고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여기는 것이다 하고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게 진짜 위협일까 진짜 도전일까 지금 내 판단이 내 해석이 옳은 걸까 맞는 걸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다듬어 나가야 될지를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 나갈 수 있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요거 하나를 가지고 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는 내가 보호하고 지켜야 되리라고 여겨지는 소중한 것이 위협당하고 공격당하고 훼손당할 수 있는 도전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내가 인식할 때 판단하고 해석할 때 화가 일어난다는 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은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하시기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의 그 나눔을 이렇게 해보시면서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그 화난 경험들, 그 경우들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내한테 소중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도전이나 위협이나 훼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같이 대입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잠시 쉬셨다가 지금 30분이거든요. 35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